자, 코스맥스고요. 1829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15만 6천 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수익을 지금 내고 계신 점 축하드리고요. 네. 3% 좀 넘네요. 20%의 비중을 담고 계십니다. 저는 지금 최근에 이렇게 올라갈 때 따라잡으셨나 했더니 2023년 9월에 매수를 아이고. 하셨다고 해요. 이제 버티다 이제 수익 갔네요. 맞아요. 예. 진짜 또 하필이면 고점에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마음고생을 좀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래도 코스메스가 10만 원은 지켜주면서 최근에 좀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실적까지 잘 나오면서 그 상승세 더 커지고 있는데요. 시청자님께서도 오래 기다린 만큼 이제 이 상승세를 틈타서 보상을 좀 받고 싶은데 목표가를 얼마로 잡아야 할까요? 라는 질문도 보내주셨네요. 그렇습니다. 기다린 거, 마음 속상한 거 더하기 해가지고 수익을 좀 더 많이 낼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겠죠? 네. 자, 그러면 김근호 전문가부터 여쭤보겠습니다. 투자 의견 어떻게 가십니까? 네, 저는 보유입니다. 네, 좀 더 가져가자. 자, 박수범 이사는요? 저 매도입니다. 엇갈렸습니다. 네. 자, 그럼 김근호 전문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뭐 일단 보유입니까? 아니면 긍정적인 보유가 되겠습니까? 저는 긍정적인 보유입니다. 좋습니다. 오랜만에 긍정적인 그러게 보유예요. 말입니다. 들어볼게요. 일단 화장품의 업황을 보려면 딱 한 군데 실적 보면 됩니다. 어디입니까? 네, 그 코스메틱스. OEM하고 ODM 하는 곳. OEM 하나, ODM 하나. 네. OEM 하는 곳이 보통 ODM을 하니까요. 그게 코스맥스입니다. 그리고 코스맥스 큰 데 보려면 한국콜마, 요즘 잘하는 데 보려면 코스메카 코리아 이렇게 보면은 얘네가 거의 국내 모든 브랜드를 다 생산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얘네 실적이 좋으면 화장품 많이 팔린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잘 팔리고 있죠. 그 말은 국내에서 하고 있는 브랜드 단, 중소형 단도 그렇고 대형 단도 그렇고 다 잘 가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한국 콜마 같은 경우는 잘 나왔는데 예상치보다 잘 안 나와서 좀 변동폭을 보여주긴 했는데 지금 화장품이 대체적으로 좋아요. 중소형주 실적도 좋고 대형주도 좋고 다 좋은데 이게 어떤 거냐면 환경을 좀 개선해놔서 그렇습니다. 어떤 제가 환경이요? 전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던 게 있는데 중국 의존도가 높았던 게 우리 화장품의 현실이었어요. 그랬죠. 중국 의존도 그러니까 중국이랑 조금 틀어지면 화장품 매출 푹 떨어지고 중국이랑 또 좋으면 올라가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 암흑기를 거치면서 길었어요. 이제 우리가 새로운 판로를 개척한 겁니다. 되게 대표적인 게 미국, 일본이죠. 미국에서 이제 뭐 화장품뿐 아니고 뷰티, 그러니까 미용 의료기기 쪽도 잘 되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미국, 일본 잘 되면 자동으로 잘 되는 게 보통 유럽이에요. 네, 미국이 보통 선도하고 따라가는 게 유럽인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유럽도 지금 판로 개척하고 있죠. 그리고 일본이 잘 되면 또 잘 되는 게 어디냐면 동남아예요. 네, 보통 따라갑니다. 그렇게 연결이 그러니까 이런 그 흐름을 봤을 때 차라리 우린 중국으로 벗어남으로써 지금 체질 개선을 해버렸고 이제 중국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중국에 또 팔 거다 이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옛날이랑 다르죠. 옛날에 중국에 안 사면 살 데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른 데다 다 팔고 중국아 너네한테도 팔아줄까? 그러고 가는 거예요. 완전 다른 거죠. 입장이 달라요 이제. 네, 완전 달라요. 저는 이 화장품이 사실 이렇게 체질 개선까지 해버렸고 실적이 지금 찍혀버렸잖아요. 이미 많이 이제 트레이딩을 하든 장기 보유를 하든 여기서 뷰를 보는 게 맞았고 1차적으로 못 봤다면요. 근데 이제 신청자분 같은 경우는 물려 계셨던 거예요. 더 하고 싶어도 돈이 여기 맞아요. 묶여 있으니까 못 하신 건데 저는 타이밍 지금 괜찮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매도가를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여기서 지금 더블을 본다 이런 건 아니에요. 네. 18만 5천 원 정도를 이제 다음 저항대 정도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기랑 좀 맞물리는 게 있어요. 실적주가 최근 한 달 넘게 잘 갔죠. 근데 여기에는 시장 주도주가 비어있던 측면이 커요. 시장 주도주라고 하면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던 대형 섹터,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처럼 대형 섹터가 가면요. 실적주들, 특히 이제 경기 민감주나 소비주 같은 쪽 있잖아요. 네네. 이쪽은 또 조용해져요. 실적이 좋아도. 그랬었습니다. 항상. 그러면 다음 사이클이 제가 바이오나 반도체처럼 성장주들의 사이클을 예측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금리 인하기가 되면. 네. 그럼 실적주가 한편으로 조금 조용해질 수가 있어요. 막 올라가는 것보다 천천히 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타이밍에 실적주들이 갈 때 챙겨놓는 전략으로 18만 5천 원 정도 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이 정도 전략으로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지금 단계에선 따로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안 적어두었습니다. 야, 18만 5천 원이면 이게 낮은 가격대가 아닙니다. 거의 2015년 때 거의 한 23만 원 막 갔었을 때 그 정도 높이단에 있는 목표가이기 때문에 뭐 기다린 기간에 비해서 이 정도 수익률이면 좋지 않을까 또 이런 좀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자, 이번에 박수범 이사인데요. 매도 의견이십니다. 어떤 세부적인 내용이 있을까요? 일단 뭐 죄송합니다.
자, 화장품에 대해서는 뭐 작년에도 너무나 좋았습니다. 특히 인디 브랜드 관련된 이제 회사들의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는데, 뭐 실리콘2도 마찬가지였고, 뭐 최근에 뭐 클리어도 마찬가지였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주가들의 움직임이 보면 거의 작년 저점 대비해서 거의 더블 이상은 다 났어요, 주가가. 그래서 작년 같은 게, 그리고 특히 인디 브랜드 쪽 보면 실적 또한 이제 거의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가 거의 더블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실적도 좋았고 주가 움직임도 2배 이상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럼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매출이 상당히 수출 물량도 좀 많이 좀 늘어나고 있고 좋은 상태에서 지금 현재 좀 이제는 좀 스탑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딴 게 아니라 지금은 오히려 지금 주가에 많이 반영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매수하는 것보다 항상 어려운 게 이제 매도 시점을 잡는 게 항상 어렵거든요. 항상 이게 보면 매도를 좀 하려고 하면, 뭐 좋은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서도 나오고, 저기서 나오고, 좀 더 들고 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고민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런 상황인데, 저는 제 경험상, 이 화려하게 뭔가 지금 현재 뭔가 불꽃이 막 튀어오를 때, 오히려 그럴 때가 주가 또한 지금 코스맥스도 보게 되면 주가 강하게 상승 흐름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보여준 이유가 코스맥스 차트 흐름을 좀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맥스가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지금 주가가 엄청 뛰어 올랐었어요. 9%나 뛰어 오르면서 17만 2,200원까지 올라갔다가 마감이 지금 현재 16만 5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쭉 밀리면서 마감을 했는데 증권사 목표가가 다 수정되었죠. 목표가가 보면 적게는 18만원, 많게는 22만원까지 나오면서 그 12군데 증권사에서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 정말 코스맥스의 날이다라고 할 정도로 아침부터 코스맥스의 주가가 크게 급등했었거든요. 그 흐름들을 보면서 이제는 좀 피크를 찍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박수 칠 때 떠나라 이런 말도 있듯이 지금 이제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좋긴 좋은데 올해 실적도 뭐 기대가 되지만 그래도 주가에 이미 저는 선 반영된 흐름들이 좀 많이 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인디 브랜드 쪽 같은 경우에 작년에 너무나 또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올해도 작년보다 좀 더 실적이 10% 좋아진다, 20% 더 좋아진다고 해서 주가가 그렇게 업사이드로 보일 수는 없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어요. 오히려 저는 지금 LG생활건강이라든가 아모레퍼시픽이 오히려 중국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인디 브랜드에 좀 밀리면서 브랜드에 밀리면서 실질적으로 실적이 좀 많이 눈높이가 낮아졌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LG생활건강도 마찬가지고 아모레퍼시픽도 마찬가지고 다시 상당히 공격적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로컬 기업들도 작년에 인수를 많이 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일본이라든가 북미 시장이라든가 유럽 쪽에서 그 로컬 기업들의 브랜드를 많이들 또 흡수를 했고 그리고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 사장이 좀 바뀌었죠. 그만큼 올해는 뭔가 지금 보여주겠다라는 의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디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 실적 대비해서 진짜 많이 좋아져 봐야 10%에서 20% 정도로 좀 업사이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가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게 퍼포먼스를 보여주긴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렇게 본다면 코스맥스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죠. 작년에 실적이 너무나 좋았지만, 올해도 기대가 되지만, 작년 실적에서 좀 더 업사이드로 보자면, 그렇게 작년처럼 다이내믹한 실적은 아닐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오히려 대형주인 LG생활건강이라든가 아모레퍼시픽이 상당히 다이내믹한 실적 변화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LG생활건강이라든가 아모레퍼시픽이 뭐 고점 대비해서 보게 되면 거의 한 70-80% 주가가 좀 빠졌다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엄청난 주가 조정을 받고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을 오히려 저는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코스맥스라든가 물론 코스맥스 뭐 한국콜만 뭐 코스메카 코리아 잉그로드랩 다 좋다고 보고는 있지만 작년 실적 대비해서 좀 비교를 하자면 그렇게 업사이드가 크지는 않을 것이다. 비교하자면 뭐 좋긴 좋겠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저는 오히려 지금은 화장품을 바라보더라도
대형주를 바라보시는 게 오히려 단기 수익을 크게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화장품 업황을 안 좋게 보는 게 아니라 대형주들이 오히려 좀 선방을 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은 화장품의 또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코스맥스와 관련해서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셨는데요. 정리해드립니다. 네. 자, 김근호 전문가께서는 보유, 그리고 박수원 미사께서는 매도인데요. 김근호 전문가께서는 이제 개선된 업황 분위기, 예전과 달라졌다라는 거에 초점이고요. 박수원 미사께서는 우선 지금의 시세는 선반영됐다고 오히려 대형주 쪽이 화장품 쪽에서도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좀 해주십니다. 우선 김근호 전문가 목표가 18만 5천 원, 손절가 안 주셨고요. 그리고 박수원 미사 현재까지 거의 이제 익절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절가 역시 주시지 않으셨습니다.